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요일은 비트코인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에 대한 이 공포감을 굉장히 많이 조성하는데 저는 절대 망하지 않았다 생각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던 계획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지 방송을 통해서 좀 이야기하도록 할 테니까, 저는 분명 말씀드리는 게 비트코인은 기다리시면 된다. 물론 무서울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미 우리 공포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달콤한 수익도 없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고, 자, 어쨌든 그럼 왜 비트코인은 이렇게 망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통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테니,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비트코인이 지금 최근에 이런 걸 또 많이 봤을 거예요. 뭐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면서 차트를 그려놓고 지금 앞으로 빠질 구간이 더 크다, 앞으로 지금 조정은 더 나와야 된다, 이런 이 하락에 대한 공포감을 굉장히 많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많이 심어주고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 이게 애초에 개소리, 그냥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거다라고 하고 싶은 게 뭐냐, 이건 차트를 제대로 그린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 그려놓은 차트라는 거예요. 왜? 바이낸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얘는 이 당시에 캔들이 없습니다. 제가 일단 확대해보면 알겠지만, 마치 그 사람이 그려놓은 캔들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저항 맞았쥬? 저항 맞았쥬? 저항 맞았쥬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서 출발한 것도 없다라는 거죠. 출발한 것도 없을 뿐더러 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렇게 확대해 놓으면 여러분 느끼지 못해요. 기준점이 달라져요. 이 추세를 그릴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추세를 그려낸다라고 하면은 캔들의 몸통을 기준으로 잡는다. 그럼 둘 다 몸통의 고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몸통의 고점으로 갔을 때도 이런 느낌이 되겠죠. 아니면 윗꼬리로 가든지. 그러니까 이런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 하단에 조차도 기준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캔들을 보다 정확하게 수정을 하면 어떤 느낌이 돼야 되느냐, 이런 느낌이 돼야 돼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고점이 되든, 그래서 조정 만든 건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여기서 몸통을 연결하면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럼 문제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여기서 봐도 열린 건 똑같은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추세라는 건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우면 알겠지만, 추세는 이딴 추세는 없어요. 추세는 평행선을 만드는 게 추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평행선이란 건 서로 맞닿을 수가 없어야 돼요. 만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추세라고 하지, 이런 건 추세가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추세라고 해요? 범위가 이렇게 되는데. 추세는 뭐가 되느냐, 저점이 높아질 때마다 이 고점에 대한 추세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움직여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이 고점도 바뀌어야 되죠. 지금 얘가 고점이 갱신이 됐잖아요. 그리고 저점을 여기에 잡았잖아요. 그럼 보다 우리가 추세선을 첫 번째 먼저 수정해 볼 거는 이런 느낌으로 삼각수렴대 끝을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일단 하나의 추세선이 생깁니다. 그럼 아직까지도 고점은 더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만들어야 될 추세선은, 자, 여기서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무슨 추세선? 여기서 저점을 높이는 추세선이 생기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 만든 이런 추세선으로 간다 했을 때는 아직 뭐가 없어요. 걔는 이런 식 여기서 만들면 이 추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추세를 가지고 갔어야 됐는데 이거는 이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추세선은 애초에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평행선을 만들 수 있는 추세선은 뭐가 있습니까? 요거의 고점과 이제 그 다음 저점대를 높이는 추세선, 이게 새로운 평행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추세선이에요. 여기까지 열려있는 거 아니냐. 진짜 불안한 건 이제 이 추세선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을 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공포감이 극에 달아있는 패턴인 거지 추세가 무너졌다, 하방이 크게 열렸다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자리가 기술적인 반등도 나와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동시에 이런 추세를 만들어 버렸을 때 뭐가 또 나와주냐. 전에 있던 캔들의 몸통의 고점과 캔들의 지켜주는 고점대 여기에 지지를 또 해주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강력한 하단 추세, 추세 하단을 터치해주면서 지지라인대를 지켜주는 구간이란 거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실은 이렇게 반등점을 잡고 또 이런 추세를 만들어가는 게 제일 베스트이긴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다? 일단 첫 번째, 제대로 추세선을 그렸을 때는 지금이 위험 자리는 맞다. 이거는 부정하지 못해요. 하지만 지금이 반대로 저가 매수라든지 반발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란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회복만 해준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전형적인 추세 패턴을 만들어내는 자리가 되겠죠. 굉장히 아름다운 자리란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시장은 아까와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플레이, 말도 안 되는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공포감을 극에 달하게 만들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냥 개인들이 털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제가 왜 여러분한테 얘기하냐. 이제는 차트가 아니라 뒤에는 우리가 비트코인을 하락하는 이유를 하나하나 찝어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최근에 비트코인의 이 하락기를 막기 시작했던 가장 첫 번째가 뭐였느냐?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되도 않는 뻘소리로서 양자 컴퓨터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비트코인을 해킹한다. Q데이가 다가오면서 비트코인을 해킹한다 라고 하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너무 간단해요. 뭐다? 진짜 비트코인이 해킹당하는데 기본, 은행, 금융 이런 시스템은 안전하냐? 애초에 양자 컴퓨터 기술 자체가 비트코인에게 위협이 된다. 될 수는 있죠. 그래서 자꾸 얘기 나온 게 뭡니까? 실스크라든지 아니면은 앞에 얘기했던 뭐 BTQ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이런 이 아키컨터 뭐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방어할 해킹을 이 Q데이로부터 해서 양자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비트코인 방어 시스템을 이미 구축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계속해서 비트코인은 해킹당한다. 양자 컴퓨터 다가와서 비트코인은 위험하다. 이런 걸 강조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있잖아요. 기본 은행 금융 시스템? 이거는 건들지도 않아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기본 금융 시스템이 공격 지점이나 중앙 서버 하나만 해킹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해킹이 더 쉬운 게 기존의 금융 시스템입니다. 블록체인은 분산된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만 개의 노드를 동시에 조작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금융 시스템보다 기존의 금융 시스템보다 보다 더 안전해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죠. 비트코인 해킹 사건 많잖아요. 많잖아요. 해킹 사건 많죠. 근데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비트코인 해킹 당한 게 아닙니다. 바로 이제 서버예요.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네트워크 자체 해킹 사례가 없습니다. 16년 동안. 오히려 이제 빗썸이라든지 업비트라든지 서버가 해킹당해서 비트코인이 털린 거지 비트코인이 해킹당했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꾸 뭐 하고 있습니까? 시장에서는 Q데이가 다가온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치면 우리가 은행도 사용하면 안 되죠. 근데 Q데이가 다가옴으로 인해 가지고 뭐 한다고 합니까? 비트코인은 붕괴된다. 오히려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 더 안전한 게 비트코인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철저하게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도 사실 양자라는 모멘텀을 가지고서 비트코인을 찍어 누르는 하나의 모멘텀이 형성된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지금 보다시피 이건 사실 저도 보면서 좀 어이가 없긴 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뭐 어쩌겠습니까? 주요 주가 지수는 목요일 급락해서 최근에 이제 나스닥이 급락하기 시작했죠. 나스닥이 급락하는 이유가 이제 뭐 노동 데이터도 문제긴 하지만 이제 빅테크 기업들 다시 한번 AI에 대한 이 그 과열에 대한 부분이 버블 붕괴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장은 그래서 뭐 한다? 위험 회피 심리, 위험 자산을
피하고 싶어 한다. 국채 채권 금리도 상승하니까 오히려 금리 안정적인 금리 쪽에 투자라는 거지 위험 자산 투자를 싫어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저도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보다 보니까 굳이 이게 왜 비트코인과 엮으려고 하나 했더니 굳이 뭐 엮으면 엮이긴 할 만큼 비트코인의 24년도 이 차트 22년도 22년도까지 급등했다가 같이 무너졌다가 나스닥 오니까 올랐다가 오니까 올랐다가 사실 이거만 보니까 둘이 비슷하게 올라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굳이 나스닥이랑 엮겠다면은 와 세다. 그래 나스닥까지 이제 끌어들인다고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이 역시도 저는 어거지다 억지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게 뭐냐고 하면은 기본적인 비트코인의 하락의 이유 아니죠. 이런 나스닥의 하락의 이유가 지금 이 최근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 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의장 후보를 연준 의장 후보를 이제 지명하면서 매파적이다. 워셔가 이제 매파적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를 안 할 거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증시 찍어 누르죠. 근데 저는 이건 역시도 트럼프 대통령이 노린 거다라고 보는 게 뭐냐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느냐? 기준금리 무조건 내린다. 만약에 워시가 지명 반대했다면 나는 얘 지명 안 했다라고 할 만큼 금리는 인하될 거다. 더 낮아질 거고 더 인하될 거다라고 하죠.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시장은 뭐예요? 시장은 거짓말, 뻥치지 마. 케빈 워시는 굉장히 매파적인 인물이야. 절대 안 해. 이런 느낌으로다가 시장을 찍어 누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역시도 결국에 찍어 눌렀다가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순간에는 오히려 비트코인에게는 더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악재가 아닌데 악재로 때려놓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은 또 사실 이거는 뭐 굳이 말하면 악재는 맞아요. 이거는 뭐 최근에 금이 계속해서 금 가격이 상승하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뭐가 나온다? 비트코인에서 수급이 금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JP 모건이라든지 월가에서도 차라리 비트코인보다는 금이 더 낫다라는 이런 전망을 내놓으면서 그 수급이 어디로 간다? 금으로 가는 효과도 사실 이건 부정은 못해요. 다만 이 수급이 금으로 가다 보니까 뭐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그냥 대거 청산당하기 시작합니다. 청산. 그래서 이번 24시간 동안에만 10억 달러가 돌파할 만큼 지금 지속적인 청산은 매일같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들의 손절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개인들의 손절이 나오는 거는 이런 청산이 나오는 건 긍정적이죠. 늘 얘기하지만 주식도 그렇고 신용이 많고 레버리지가 많은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레버리지가 많고 신용이 많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건 다 털어놓고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속적인 청산 물량이 나오는 게 굉장히 시장에서 좀 긍정적이다 보고 있지만 이 청산 역시도 시장 하락을 같이 유도하는 거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의 하락이 사실은 제일 어이가 없는 게 그냥 말도 안 되는 이런 뉴스를 내보내고 있어요. 비트코인 전략 비축 루미스법을 공식 폐기한다라는 느낌의 제목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게 뭡니까? 미국은 전략적으로 비축할 거다 코인을. 거기에 대한 법안을 폐기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서 미국 재무부가 암호화폐 구제금융 포기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비트코인에 대한 악재 뉴스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이거 듣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올려준다 했는데 비트코인 대통령 된다 했는데 이걸 폐기해? 야 큰일 났다. 이거거든요. 손절치기 다 좋죠. 근데 이거 읽어보면 정말 재밌는 게 벤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얘기하죠.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거나 구제금융을 집행할 권한이 없다. 권한이 없는 거예요. 애초에 권한이 없는 사람한테 좀 해라 했더니 나는 권한이 없다 했더니 이는 전략 비축하는 이른바 루미스법의 공식 폐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왜? 권한이 없는 사람한테 하라 했는데 난 권한이 없습니다 했더니 이게 왜 폐기냐고요. 심지어 재무부가 정부 예산으로 암호화폐를 사들이는 방식의 구제금융도 불가능한 사례인데 애초에 안 되는 걸 안 된다 했더니 이거 폐기다. 심지어 전략비축 루미스법은 지금 아직 통과도 안 된 법안이에요.
지금 현재 법이 아닌 법안입니다. 아직 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폐기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재무부가 이걸 안 도와준다 해서 법안이 폐기되고 이런 권한도 없는 게 재무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회에서 진행돼야 되는 거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되는 거지 절대적으로 재무부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냥 공포감을 극도로 집어넣죠. 왜? 개인들은 좀 털어줘야 되니까. 저는 이게 사실 이것만 봐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였다라고 느낀 게 뭐냐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이거를 통과를 시키려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미국 정부가 이제 이 제대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2024년도에 대통령 당선 전부터 비트코인 100만 개 사들인다 했어요. 그래서 그 효과로 인해서 여기서 급등이 나온 거 아니에요. 애초에 8천만 원대에서 행보하던 애를 거의 1억 8천까지 끌어올려 놓은 게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에요. 미국이 비축하기도 전에 사들인다고 하니까 이미 2배가 올랐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사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뭐하러 2배가 올라간 자리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주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패턴들이 사실상의 개인들의 찍어 누르는 패턴이 될 확률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서면 이제 원래 있던 주가의 자리에 들어선다고 하면은 이제는 뭐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비축해도 부담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뭐 할 수도 있다.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이걸 시작도 하지 않은 단계라는 겁니다. 특히나 얼마나 이 욕심 그득한 사람인데 자기 장남이랑 처남이랑 비트코인 만들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걸 죽인다? 저는 절대 안 그런다. 보면 알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한 게 뭐예요? 비트코인에 대한 건 언급도 안 했어요. 그냥 내 관세만 외칩니다. 관세만. 왜? 지금 코인을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니까. 그래서 찍어 눌렀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이거는 국가라든지 이런 자산을 축적하는 데 있어서 4단계 사이클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이런 트럼프 대통령처럼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심어주죠. 그리고 이게 정점에 달했을 때 찍어 눌러요. 그리고 정점에 달한다라는 거는 이제 누가 봐도 이거를 한때는 뭐예요? 전략적인 자산으로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찍어 누르는 게 공포감에 찍어 누르고 마지막에 축적을 하죠, 국가가.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이거는 자산이 맞다라고 인정하면서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과거에 이게 뭐 물론 똑같다라고 얘기를 여러분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계속 얘기가 나오는 논쟁이죠. 디지털 금이라 얘기하고 비트코인은 금은 완전 실물금이고. 그래서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어디서 나왔느냐? 금에서 나와요. 금. 1974년, 75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금값이 거의 3배 정도가 상승해요. 3배 정도가. 이때 여러분들이 뭐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 당시에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 당시에 그 3배 상승했냐? 당시에 닉슨 대통령이 뭐를 이제 포기했냐? 근본 위제라고 있어요. 이걸 포기해. 이걸. 이게 뭐냐? 과거에는 외국 정부가 금을 가져오면은 금 1온스에 35달러로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뭐였냐? 자, 일단 금의 가격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굳이 금값이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도 맞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당시에 이거를 폐기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 이제 미국이 비축하고 있는 금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왜? 자꾸 바꿔주니까. 이게 금을 가져와도 바꿔주고 달러를 가져와도 바꿔주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뭐예요? 금이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 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금이 줄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근본 이제를 포기하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받아들인 건 뭐예요? 첫 번째, 금을 미국이 비축하려 한다. 왜? 얘네가 줄어드니까 폐기한다
라는 거고요. 사실 제일 큰 호재는 그거죠. 두 번째, 1온스에 35달러라는 금액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뭐다? 폐지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뭐예요? 자유경쟁이죠. 자유경쟁. 금값은 너희들이 원하는 자유경쟁에 맞게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값이 3배가 올라갔어요. 3배가. 근데 여기서 또 반토막 이상 밀리거든요. 저는 비트코인이 지금 이 자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반토막 이상 밀리는데 이때 왜 밀렸느냐? 이때 금을 이제 개인도 보유하게 해줘요. 물론 이게 미국에서. 그전에는 이 유럽 내에서 이제 그 유럽, 프랑스라든지 독일, 스위스 이런 애들이 이제 개인 투자가 가능했지. 이 그 자산 좀 있는 사람들이 그 적극적인 매수, 이 당시에 그 적극적인 매수 쫙 올라갔지. 갑자기 미국에서도 금을 이제 개인이 보유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어떤 느낌이 드느냐? 이제 시장에서는 개인이 매수할 수 있다, 엄청난 호재일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 당시에는 뭐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 이제 개인에게 금값을 올려놨으니까 개인에게 넘기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시에 IMF 같은 이런 기관들에 대한 이 부분도 금을 매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굉장히 많이 밀어붙이면서 금 버블 붕괴론을 확산시켰습니다. 그래서 무너졌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무너졌는데 당시에 실제로 뭐했어요? 기관이라든지 이런 중앙은행들 들은 뭐했다? 여기서 사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제대로 비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그 뒤에 기관이 비축을 공격적으로 하기 시작하고 쌓아나가기 시작하면서 금값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하는, 오히려 8배 이상이 더 올라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도 비슷한 위치에 생각해요. 뭐 했습니까? 이제 비트코인 비축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개인들에게 엄청나게 올려놓고 비트코인 붕괴론에 대한 부분은 공포감 심어놓고 기관들은 비축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는, 자꾸 이제 손실이라고 하지만 자꾸 이제 여러분들 뭐 이런 뉴스 손실, 석 달째 손실만 18조, 비트코인 제국 스트래티지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결국에 얘네들도 투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해야 될 거는 그거 하나예요. 아직 비축을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그냥 과거 트럼프가 자기 때문에 올려놨던 걸 다시 내려놓은 겁니다. 왜? 비축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이 통과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의 주가 상승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